조선달빛극장 시작합니다.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온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자루 2개를 가득 메고 달아나는 도둑을 쫓는 사람들의 함성이 산을 울렸지요.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은 한 고집센 부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부인은 온몸에 침이 고슴도치처럼 꽂힌 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여기저기 흐트러진 기괴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도둑이 집안을 털어가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한다. 잘해. 부인은 박수까지 치며 도둑들이 훔쳐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답니다. 금반지, 은비녀, 비단옷, 친정에서 가져온 소중한 보물들이 하나둘 자루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부인은 전혀 막지 않았지요. 그럼 이만 가보겠소. 고맙습니다. 도둑이 인사까지 하자 부인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권세 있는 집안 출신의 똑똑한 부인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양반 집안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이름만 남았을 뿐인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었지요. 그런데 부인은 달랐습니다. 친정이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권세 있는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고을 원님과도 친분이 있고 큰 상단을 운영하는 큰 아버지도 계셨답니다. 이 집안은 밥은 먹고 살았어도 하인까지 둘 형편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남편이 부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녀의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싶지 않아 했답니다. 부인이 워낙 예쁘고 곱게 자란 교수였거든요. 우리 부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소. 어찌 이런 거친 일을 시킬 수 있겠소? 남편은 혼인 초부터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청소에 빨래까지. 그 당시 남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라면 세면도 상관없었지요. 부인은 그런 남편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답니다. 어떤 날은 친정 소식을 전해 듣고는 우쭐해하기도 했지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번에 또 큰 땅을 사셨다네요. 아이고, 그런 집안 딸이 이런 초라한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답니다. 빨래를 하고 송아지에게 여물을 주는 것까지 온갖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해야 했지요.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고도 도와주기는커녕 에휴, 볼품 없어라. 우리 친정 하인들도 저것보다는 깔끔하게 일하는데. 하며 비아냥거리기만 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빨래를 하며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힘쓰는 일이야 내가 당연히 하지만 사내가 빨래를 하는 건 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러자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니, 그런 천한 일을 하라고요? 원님 딸이 이런 집에 사는 것도 창피한데 그런 일까지 내가 해야 하나요? 그래도 우리 집 일인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부인은 더욱 화를 냈지요. 우리 집이라뇨? 이런 볼품없는 집이 무슨 집이라고. 우리 친정만 해도 대문이 3개나 되고 하인이 10명도 넘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속이 상했지만 꾹 참고 또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청소라도 좀 도와주시오. 혼자서 다 하기엔 너무 힘들잖소. 하지만 부인은 코웃음을 쳤지요. 청소요? 우리 친정에서는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양반 교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정중하게 부탁해도 부인은 언제나 친정 이야기만 꺼내며 거절했지요. 어느 날은 부인이 친정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와서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오늘 친정 친구 순이를 만났는데 혼인을 아주 좋은 집에 갔더라고요. 하인만 20명이 넘는다니까요. 아이고, 나만 이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네요. 하며 한탄만 늘어놓았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어느 날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친정만 좋으면 친정에 가서 살아요. 여기서 나만 우습게 보지 말고. 남편이 이렇게 소리치자 부인도 발끈했지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당신을 우습게 봤어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사실이요? 매일매일 친정 자랑만 하면서 나는 하인 취급하는 게 사실대로 말하는 거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답니다. 난 새벽부터 밤까지 온갖 일을 다 하는데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잖아요. 부인도 지지 않고 맞받아 쳤지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친정에서는 그런 일은 모두 하인들이 했다고요. 또 친정 이야기요? 그럼 친정에서 하인이라도 하나 보내달라고 하세요.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답니다. 에휴, 어디 뚫린 입이라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의 분노에 불을 지필 뿐이었답니다. 뭐요? 뚫린 입? 아니, 하늘 같은 서방한테 뚫린 입이라니. 나는 죽어라 일만 하는데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사내가 어디에 있단 말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온 동네가 다 들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요. 당신과 말 섞은 내가 바보였어요. 나도 당신과 시답잖은 말 하느니 입 닫고 살겠어요. 부인이 이렇게 소리치자 남편도 맞받아 쳤지요. 그럼 나야 좋지요. 말다툼하다 보니 두 사람은 감정이 너무 격해졌답니다. 결국 서로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의 말을 대꾸 없이 다 들어주기로 내기까지 걸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에는 무서운 침묵이 시작되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먼저 사과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지요. 워낙 화가 난 남편은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고 부인도 자존심이 상해서 한숨만 내쉬며 뒤척거렸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오늘부터는 절대 부인에게 먼저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면서도 습관적으로 밥을 짓기 시작했지요. 부인도 방에서 일어나 남편의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답니다. 부인도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절대 먼저 말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먹었지요. 남편이 밥상을 차려놓고도 아무 말이 없자 부인은 어리둥절했답니다. 평소 같으면 밥 차렸으니 드세요. 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곤 했는데 말이지요. 남편은 자기 목만 떠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도 할 수 없이 스스로 밥을 떠서 먹었지요. 아침을 먹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부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찬장에서 뭔가를 꺼내기만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남편은 속으로는 부인이 혹시 도와줄까?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헛바람이었지요. 이렇게 어색한 아침이 지나고 남편은 외출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며칠 전부터 약속한 일이 있어서 이웃마을까지 가야 했거든요. 부인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디 가는 거지? 언제 돌아올까? 하지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려다가도 자꾸 밖이 신경 쓰였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루 종일 저런 일들을 다 혼자 했구나. 부인은 이제야 남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지요. 아궁이 재치우기, 마당 쓸기, 빨래 널기, 송아지 돌보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부인은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지요. 내가 왜 저런 일을 해야 해? 우리 친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며 마음을 다독였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돌아오면 먼저 말을 걸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기도 했지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배가 고팠지만 밥을 지을 줄 몰랐답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을 남편이 해주었거든요. 부인은 찬장을 뒤져서 찬밥이나 김치로 대충 배를 채웠지요. 오후가 되자 송아지가 여물을 달라고 울어댔습니다. 부인은 창문으로 내다보며 아, 저것도 남편이 매일 해주던 일이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직접 나가서 여물을 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나 같은 교수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서 발걸음 소리를 듣고 마음이 두근거렸지요. 혹시 먼저 말을 걸까? 오늘 어디 다녀왔는지 말해줄까?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송아지에게 여물을 주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지요. 부인은 부엌 쪽을 힐끗힐끗 들여다보며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답답해졌지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아침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 집에는 이상한 침묵의 전쟁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저 사람이 먼저 항복하겠지.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먼저 사과하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요. 정말 끝까지 버틸까? 다음날 아침 남편은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했답니다. 어제보다 더 먼 곳까지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늦은 저녁에야 돌아올 예정이었지요. 부인은 방 안에서 남편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어디 가는지 몹시 궁금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고 한참 후 부인은 홀로 남은 집 안에서 무료함을 달래려 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도 자꾸 창밖이 신경이 쓰이고 통 집중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나리, 계십니까? 부인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거지 형제 둘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와서 구걸하고 남편에게 밥을 얻어가던 사람들이었지요. 부인은 어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숨죽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거지들은 대문을 두드리며 계속 불렀습니다. 나리,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며칠 굶었습니다. 대문이 열려있네. 들어가 봅시다. 심지어 거지 형제가 마당으로 들어오자 부인은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말을 하면 내기에서 지는 것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거지들은 사랑채를 둘러보다가 부인이 있는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여기 계시는군요. 거지들이 방문에 비친 부인의 그림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요. 날이 정말 배고픕니다. 무엇이든 좀 주십시오. 거지들은 그림자만 보고는 남편이 방 안에 있는 줄 알았답니다. 부인은 당황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지요. 아, 이것도 분명 남편이 꾸민 일이야. 내가 먼저 말하게 하려고 거지들을 시켜서 보낸 거야. 부인은 이렇게 확신하며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답니다. 그런 수법에 내가 넘어갈 줄 알고 절대 안 속아. 부인은 아예 눈을 감고 모른 척 했습니다. 거지들은 주인이 허락한 줄 알고 기뻐했지요. 아, 감사합니다. 부엌에 가서 밥 좀 얻어먹겠습니다. 거지들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남편이 지어놓은 밥을 퍼먹기 시작했답니다. 부인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말 지독한 남편 같으니라고. 내 밥까지 다 먹게 하다니. 하지만 이것도 남편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니
절대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거지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 고마워했습니다. 아유, 정말 잘 먹었습니다. 나리 덕분에 살았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1차 공격은 실패했구나. 다음엔 뭘 보낼까? 거지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침술사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침통을 옆구리에 메고 온 할아버지는 눈이 몹시 침침해 보였지요.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부인의 모습을 흐릿하게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답니다. 아이고, 나오는 줄 알고 미리 나와 있었구먼. 할아버지는 부인을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부인은 이것도 분명 남편이 시킨 일이야. 하고 확신했답니다. 침술사 할아버지는 부인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자네 기운이 왜 이리 탁해 보이나? 요즘 마누라가 또 속썩이나? 부인은 기가 막혔지만 여전히 남편의 계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기혈순환이 안 되는 것 같군. 내가 침을 좀 놓아드려야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침통에서 긴 침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부인은 깜짝 놀랐지만 말하면 지는 거니까 꾹 참기로 했답니다. 어디 보자, 혈자리가. 할아버지가 부인의 어깨와 팔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침이 어찌나 시원했는지 부인은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평소 걱정거리와 피로가 쌓여있던 터라 침수를 받으니 저절로 꿈나라로 빠져든 것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잠든 부인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눈이 침침한 데다 잠든 얼굴이라 자세히 알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라, 뭔가 이상한데 살결이 너무 고운 것 같고. 할아버지가 잠든 부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 그래. 특별한 혈자리에도 침을 놓아야지. 할아버지는 부인의 손목과 발목에도 침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부인의 머리에 꽂은 비녀까지 건드려서 머리가 흐트러져 버렸지요. 할아버지는 침을 다 놓고 나서 만족해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기혈순환이 잘 되겠구먼. 침 맞고 푹 주무시면 몸이 한결 나아질 거야. 그러더니 가격을 말했지요. 침술료로 8푼이야. 돈은 어디 있나? 할아버지는 부인의 치마 안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있구먼. 8푼을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만족스럽게 웃었답니다. 잠들었나? 그래, 내 침술이 명품이지. 한 시즌 정도 그대로 두면 돼. 할아버지가 집을 떠난 후에야 부인은 잠에서 깼습니다. 부인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려다가 깜짝 놀랐지요. 자신의 몸 여기저기에 침이 꽂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왜 고슴도치가 되어 있지? 하지만 이것도 남편의 계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2차 공격도 실패. 정말 별의별 수를 다 쓰는구나. 난 절대 속지 않아.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몸 여기저기에 침이 꽂혀 있고 얼굴과 머리에도 침이 삐죽삐죽 나와 있으며 머리는 흐트러져 있는 기묘한 모습이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웬 낯선 남자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이 동네를 기웃거리며 빈집을 노리던 도둑이었지요. 도둑은 주인들이 모두 외출한 줄 알고 들어왔는데 마당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사람이 있었네. 도둑이 당황하며 중얼거리다가 부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는 더욱 놀랐지요. 이게 뭐야? 저 사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부인의 모습은 정말 기괴했답니다. 온몸에 침이 고슴도치처럼 꽂혀 있고 특히 얼굴과 머리에도 침이 여러 개 삐죽삐죽 나와 있었지요. 게다가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까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으니
도둑 눈에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무서운 귀신처럼 보였답니다. 얼굴에까지 침이 꽂혀 있어. 미친 여자인가? 도둑은 부인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부인도 도둑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남편의 계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 이제는 도둑 연기까지 시키는구나. 정말 지독한 남편 같으니라고. 부인은 속으로 콧방귀를 끼며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런 뻔한 수법에 내가 당할 줄 알고 어림없어. 부인은 도둑을 향해 환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답니다.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에게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도둑에게는 더욱 무섭게 보였지요. 얼굴과 머리에 침이 삐죽삐죽 꽂힌 채로 희죽희죽 웃고 있는 부인의 모습에 도둑은 완전히 겁을 먹었답니다. 저 여자 완전히 미쳤구나. 아니면 무슨 저주라도 받은 건가? 도둑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도둑질은 해야지. 미친 사람이라면 더 좋잖아? 뭘 가져가도 신고하지 못할 테니까. 도둑은 용기를 내어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이 집 주인이요? 시험 삼아 물어보았는데 부인은 여전히 말하지 않고 웃기만 했답니다. 역시 제정신이 아니군. 완전히 돌아버린 여자야. 도둑은 안심하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지요. 부인은 도둑이 집안을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정말 연기를 그럴듯하게 하는구나. 남편이 얼마나 돈을 주고 시켰을까? 부인은 이 모든 상황이 가짜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도둑은 사랑채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비단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지요. 오, 이거 좋은데? 도둑은 값나가는 옷들을 자루에 넣기 시작했답니다.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도 그저 웃기만 했지요. 연기 참 잘한다. 진짜 도둑인 것처럼 행동하네. 부인은 속으로 감탄했답니다. 소중한 옷가지들이 정말로 도둑 맞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지요. 도둑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녹그릇들을 뒤지고 쌀독까지 열어보았지요. 이런 쌀도 꽤 있네? 도둑은 쌀까지 자루에 담기 시작했답니다. 부인은 여전히 마당에 앉아서 도둑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박수까지 치기도 했습니다. 도둑은 그런 부인을 보며 더욱 확신했지요. 역시 완전히 미쳤어. 자기 집이 털리는데 박수까지 치고 있잖아. 도둑은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귀중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친정에서 가져온 금반지, 은비녀, 진주 목걸이까지 모두 자루에 넣었지요. 부인이 가장 아끼던 보물들이었죠. 도둑이 안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부인은 어머, 내 방까지 들어갔네? 하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연기라고 믿고 있었답니다. 도둑은 마지막으로 헛간까지 뒤져서 농기구 중에 값나가는 것들까지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부인에게 다가와서 인사까지 했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소. 좋은 구경 시켜줘서 고마워요. 도둑이 웃으며 말하자 부인도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도둑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답니다. 세상에 이런 미친 사람도 다 있구나. 자기 집이 털리는데 배웅까지 해주다니. 도둑은 가득 찬 자루 2개를 메고 유유히 사라져 버렸어요. 부인은 도둑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 했답니다. 3차 공격도 실패? 남편은 이제 포기하겠지? 부인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스스로 대견해 했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 뭔가 이상했죠. 남편이 마당으로 다가가자 부인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순간 남편은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무슨 꼴이요? 부인의 모습은 괴물 같았습니다. 얼굴과 몸, 여기저기에 침이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 꽂혀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거든요. 여보, 집안은 또 왜 이래요? 집안을 들여다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장롱은 열려 있고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지요. 설마 도둑이 든 건 아니에요? 그 순간 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답니다. 내가 이겼어요. 당신 졌으니까 앞으로 내 말을 대꾸 없이 다 들어야 해요. 부인은 신이 나서 춤까지 추며 말했지요. 당신이 온갖 술수를 썼어도 난 다 견뎠다고요.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답니다. 무슨 소리요? 무슨 술수? 거지며 침술사며 도둑까지. 대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나 줬어요? 부인이 의기양양하게 말하자 남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뭐라고요? 도둑이 정말 왔다는 거요? 남편이 급히 집안을 살펴보니 정말로 모든 귀중품이 사라져 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부인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정말 도둑이 집을 털어간 것이었지요. 부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정말 도둑이었단 말이에요? 남편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소리쳤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도둑이 집을 털어가는 것도 구경만 하고 있었단 말이요? 부인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답니다. 이제 와서 당신이 시킨 계략인 줄 알았어요. 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도둑부터 잡아야겠소. 부인은 얼굴에 있는 침들이나 좀 뽑으시오. 남편은 급히 집을 뛰쳐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도둑이 우리 집을 털어갔어요. 마침 길에서 놀고 있던 동네 아이들과 총각들이 모여들었지요. 정말이에요? 언제요? 방금 전입니다. 자루를 메고 간 남자를 못 보셨나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어보자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답니다. 아, 제가 봤어요. 저쪽 고개 너머로 갔어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먼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거지. 형제도 사정을 듣고 나섰답니다. 아이고, 낮에 저희가 신세를 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빌어먹는 인생이라도 우리는 있지요. 거지 형제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지요. 고맙네. 남편은 감격했답니다. 이웃들과 거지들까지 모두 함께 도둑을 쫓아나서게 되었지요. 그럼 모두 저쪽으로 가봅시다. 일행은 도둑이 간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한 농부가 이상한 남자를 봤다고 증언했지요. 아, 맞아요. 자루 2개 메고 헉헉거리며 지나갔어요. 저 산길로 올라갔더라고요. 저기 있어요. 멀리서 총각 하나가 소리쳤답니다. 정말로 산길 중턱에서 무거운 짐 때문에 쉬고 있는 도둑이 보였지요.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리치며 달려들었답니다. 도둑은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무거운 자루 때문에 제대로 뛸 수가 없었지요. 누가 도둑이야? 억울해. 주인이 가져가라고 했다고 웃으며 손까지 흔들었다니까? 도둑이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시끄럽다, 이놈아. 남의 집 물건을 훔쳐놓고 무슨 소리야? 거지 형제가 가장 화를 내며 도둑을 붙잡았답니다. 우리는 빌어먹어도 남의 것은 안 훔친다. 사람들은 도둑을 둘러싸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남의 집을 털 수가 있어? 자루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 자루를 열어보니 정말로 남편 집의 모든 물건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이거 다 우리 집 물건이 맞네. 남편이 확인하며 소리쳤지요. 비단옷, 금반지, 은비녀, 녹그릇, 심지어 쌀까지 모두 그대로 있었답니다. 다행히 아직 멀리 가지 못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되찾을 수 있었지요. 도둑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주인이 허락한 줄 알았어요. 그 집 부인이 미소 지으며 박수까지 쳤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믿지 않았답니다. 이 도둑놈을 관가에 끌고 가야겠어. 총각들이 소리쳤지만
남편은 손을 저었지요. 아니네. 물건만 찾으면 됐어.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네. 남편은 너그러운 마음을 보였답니다. 도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사라져 버렸고 사람들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다 찾았어.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이웃들과 거지들은 모두 기뻐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인을 보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거든요. 부인은 얼굴에 침들을 모두 뽑고 여전히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겁기만 했지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부인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도둑이 집을 털어가는데 박수까지 쳤다니.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요. 내가 꾸민 일이라고?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 남편이 소리치자 부인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내기 때문에 우리 집 전 재산을 잃을 뻔했잖소. 미안해요.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남편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요? 만약 물건을 되찾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어요? 부인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집안을 거의 파멸시킬 뻔한 것이었지요. 그날 밤 부인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남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지요. 정말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나? 다음날 새벽 부인은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려 했지만 연기만 자욱할 뿐 불이 붙지 않았지요.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시도해봤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나와보니 부인이 연기투성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지만 부인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남편은 부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불을 피워주자 부인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어여쁜 부인의 얼굴을 보니 남편은 화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당신, 남편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친정 자랑만 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부인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남편은 그런 부인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요. 화가 나긴 했지만 아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화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남편이 부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보겠소.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부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으려 노력하고 청소와 빨래도 배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투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부인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겨도 빨래를 계속하고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도 아궁이 불을 피웠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도 부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천천히 배우면 돼요. 남편이 다정하게 말하자 부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느 날 저녁, 부인이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이 조금 서릿긴 했지만 남편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구려. 남편의 칭찬에 부인은 활짝 웃었지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부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거든요. 예전처럼 친정 자랑이나 불평은 전혀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부인은 웬만한 집안일은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제 부인을 완전히 용서했지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려.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송아지가 여물을 달라고 울어대자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줄게요. 부인이 허둥지둥 송아지에게 여물을 주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감격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남편이 농담조로 말하자 부인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완전히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서로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친정 자랑을 하지 않았고 남편도 부인을 존중해 주었지요. 집안일도 둘이 나누어서 하니 훨씬 수월해졌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부는 더욱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